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어제 대법원의 판결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뉴스 봤는지를 잘 묻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비판, 최고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들리네요. 쿠데타를 해도 통치행위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나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대법원이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처장님 법관 해오시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말씀하시죠. 예, 사안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그렇죠.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34일 만에 접수행위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이 됐고 저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거의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더욱더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사들 특히나 대법관님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판단을 위해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입속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의 권한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쓰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저 뭐지? 대법원장 밑에 저 졸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가지고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장면을. 대법관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존경의 염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대법관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처음에 소부로 배정되고 며칠 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절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그게.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서 이제 재판에 관여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3분 전압에 들어오는 대법관 중에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의 결론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하실지 알겠어요. 대법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 나는 우리 이 귀족들은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제가 정치행위를 하지만 정치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정보가 오픈돼 있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못 보던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대법관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실망감, 사법부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을 나중에 개정한 국면이 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구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두 가지 쟁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그 심리의 속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승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상고 파기환송한 10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재청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법관들을 재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임명합니까? 저는 저런 사법부라면 제3자 특검 추천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회 3부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